189년 초여름 영제가 붕어하자 그의 유지를 받은 건석은 황태자 협을 황위에 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건석이 서원 8교위의 수장이라고는 했지만 황도의 군권을 틀어쥐고 있는 하진의 병력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또한 서원 8교위의 여러 수장들 역시 원소와 같이 건석이 아닌 하진을 따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건석의 입장에서 하진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건석은 영제의 붕어를 핑계로 하진을 궁에 불러들여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석에게는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유출이 되고 말아 하진은 궁에 들어오던 길에 이 소식을 알게 되어 병을 핑계대고 자신의 여러 군용을 떠돌며 입궁을 미뤘습니다. 이렇게 황희가 공석인 채로 시간만 흘러가자 결국 하태우의 주도하에 황태자 배연이 황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하태우의 섭정이 시작되었고, 하진은 이제 정권의 진정한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석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하진 입장에서 건석은 절대 살려둘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찾으려면 건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위 황관들, 다시 말해 십상시 역시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생각은 원소의 그것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원소는 하진에게 황문상시들의 권한이 막강한 지 오래되었으며 장락태우와 연결되어 간악하게 사익을 취하고 있으니 이들을 함께 처단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건석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정권을 잡은 하진이 보복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고, 그런 그의 선택은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고위 황관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상시 조충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대장군 형제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조정을 독단하니 지금 천하의 무리들과 더불어 선제폐하의 측근들을 모의하여 죽이더니 우리들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군군을 통제하고 있기에 아직 이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황궁의 문을 닫아 급히 이들을 잡아 추살하여야 합니다. 건석에게는 불행하게도 다른 중상시였던 곽승은 하진의 고향 출신이었고 개인적인 친분까지 있어 조충에게 건석의 뜻에 따르지 말 것을 권하였습니다. 하진의 인품이 온화하고 훌륭하기로 소문났으니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조충을 설득했고, 조충은 건석의 서신을 하진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이를 본 하진이 분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하진은 바로 휘하의군을 파견해 건석을 추포하고 주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석의 군대마저 흡수해버리니 이제 하진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은 사라져버린 셈이었습니다. 다음은 황제가 된 변, 즉 소제의 경쟁자였던 협황자의 배우인 동태후를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동태후는 소제의 즉위 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황제의 어머니인 하태후의 섭정을 사사건건 막아서며 언제라도 자신의 오라비인 표기장군 동총이 하진의 목을 베고 그들의 권력을 박탈할 수 있다며 대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하진은 삼공 등의 중신들과 하묘 등의 세력을 모아 동태후가 영제일의 매관 매직의 원흉이었다는 점, 또한 동태후가 남편이 황제여서 황태후가 된 것이 아니기에 제후에 처이고 따라서 관례에 따라 낙양을 떠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그녀를 궁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당연히 하태후는 이를 승인, 동태후의 오빠인 동총은 체포 위기에 처하자 자살하였고 동태후는 병을 얻어 그에 급사하였다 하는데 이 역시 독살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십상시만이 남은 상황이었지만 하진의 책사를 자처한 원소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십상시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2차 단고지화에서 실패를 맛보고 죽임을 당한 두무의 예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두무가 환관들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것은 군대가 환관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두무와는 달리 현재 병사들이 하진을 존경하며 하진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는 것은 하늘이 돕는 천우신조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을 환관들도 잘 알고 있으므로 하진을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궁을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진은 이런 원소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후에는 병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며 황제의 빈소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 발인과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신으로서
매우 불충한 태도였지만 동시에 시기를 감안하면 매우 현명한 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섭정을 맡은 하태우가 하진의 이런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태우는 환관을 모두 죽이겠다는 하진의 계획에 환관이 황궁의 일을 꾸리는 것은 황실의 전통이며 선지의 붕어 직후 태우가 정변을 모의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하진이 계획을 폐기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정확하게 2차 당고지화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태우의 이와 같이 완고한 태도에 하진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명분은 하태우의 인가에서 나오기에 실권자인 하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칼에 문제를 끝내지 못하자 이내 하진 세력 내 분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의 어머니인 무양군과 하진의 동생 하묘가 하진의 계획에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무양군은 하진의 아버지에게 제가한 여성, 즉 하진에게는 계모였고 그녀의 아들 묘는 전남편의 자식이었기에 하묘는 실상 형인 하진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습니다. 이런 혈연적 문제는 결국 이들 사이 분열의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무양군과 하묘는 환관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때문에 환관들은 아마 이들에게 하소연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하태우에게 달려가 환관들을 옹호하며 하진이 환관들을 죽이려 하는 것은 하태우마저 제치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틀어주려는 음모라며 하진을 음해했습니다. 하태우는 무양군이 하진의 아버지와 재가한 후에 낳은 딸이기 때문에 하진과는 아버지만 같은 이복남매였지만 무양군은 친어머니였기에 아마도 무양군의 설득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진의 계획은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나 버렸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공공연히 노출된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태우의 재가를 얻지 못한 하진은 명분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에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소는 이대로 가면 환관들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진에게 나경이 고의적으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후 이를 핑계로 황도 주변의 군웅들을 불러와 황태우를 압박하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 환관들을 죽이자라는 다소 복잡하지만 명분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소의 이런 아이디어에 하진은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지만 하진의 행정관인 주부 진림은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을 쓴다고 없던 명분이 생기지도 않으며 환관들을 죽이는 일은 병권을 쥐고 있는 하진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점, 또한 환관들을 죽이는 일 자체가 이미 정당한 행동이라 명분은 이를 실행하면 따라올 것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다른 군웅들을 불러오면 그 중에 새로운 영웅이 나서 칼자루를 쥐고 하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니 이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사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간언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주목으로 하동에 주둔하던 동탁에게 사람을 보내 장안 지역인 관중에 상림원에 주둔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동탁의 군영은 제2의 수도인 장안 근처로 이동하면서 환관들이 장안과 관중의 병력을 기동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포를 휘하에 두고 있던 정원에게는 낙양 근처에 맹진을 불태우게 하고 이를 당시 지척에서 낙양을 위협하던 흑산적의 소행으로 꾸미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자작극을 통해 낙양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태우에게 시위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군웅들이 낙양으로 진입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이들 외에도 다른 여러 군웅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하여 낙양 근처로 군을 몰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정태라는 문관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탁은 불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하진을 만류하였습니다. 동탁은 아주 잔인하고 의리도 없으며 그 욕심에 끝도 없습니다. 만약 그자를 불러 조정 정사에 관한 큰일을 맡긴다면 황제하고 흉악하니 반드시 조정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명공께서 인척으로 막중한 지위와 재상의 지위를 갖고 있어 홀로의 결심으로도 흉폭한 자를 벌할 수 있나니 굳이 동탁 따위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미루다 보면 변란의 가능성이 있으니 은간불언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때 노식도 함께 나서 동탁은 흉악하여 제압할 수 없고 후에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진을 설득했지만 하진은 정태와 노식 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진의 지시대로 정원이 맹진에 불을 질러 그 지역이 화마에 휩싸이자 그 모습이 낙양의 황궁에서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진이 궁에 심어놓은 이들이 하태우를 찾아가 흑산적인 위협이 황도에 미쳤으니 하진의 뜻에 따라 황관들을 죽이고 황도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윤호하라고 간언했지만 하태우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진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쓰기 시작하자 안달이 난 것은 환관도가 무양군 및 하묘 등이었습니다. 직접 군을 움직일 수 없는, 다시 말해 군권이 없었던 이들로서는 하진이 군대를 움직이는 순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묘는 하진에게 득달같이 달려가 우리 형제가 고향이던 남양에서 가난하게 낙양에 올라오면서 환관의 도움으로 부귀영화를 얻었고 나라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하진에게 읍소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 신중해라 라는 것이 그의 취지였습니다. 하묘의 방문 이후 하진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자 이번에는 강경파인 원소가 안달이 나서 하진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즉 이미 싸움이 시작된 이상 우물쭈물하면 환관들이 먼저 칼을 들고 하진을 공격할 테니 서두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진 하진은 원소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전권을 주었고 원소는 믿을 수 있는 청류파인 왕인을 하남년에 임명하여 낙양의 지척에서 대기시키고 동탁에게는 영제가 군사를 사열하기도 했던 낙양의 평락관으로 군대를 끌고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실상 하태우의 뜻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원소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환관들을 비호하던 하태우는 상황이 이와 같이 되자 환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중상시와 소왕문 등 고위 환관들을 직계제시킨 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진과 친분이 있던 환관들만 궁에 남아 이를 보게 지시하였는데 문제는 환관들이 이대로 권력을 잃을까 미련을 두고 성격이 온화한 하진에게 매달려 울며 궁에 남게 해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진은 천하가 어지러운 것은 그대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동탁의 군대가 들어오면 신변이 어찌 될지 모르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며 비교적 온화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환관들은 하진의 처분에 따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온건하기만 한 하진의 모습에 강경파인 원소는 답답해하며 환관들을 죽일 것을 촉구하였지만 하진은 거부했고 원소는 하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하진의 이름으로 환관들의 고향에 공문을 보내 그들의 친족을 모두 체포하여 그동안의 죄를 물으라는 지시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이후에도 빠르게 환관들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진 본인은 우물쭈물하고 참목격인 원소는 초조함을 삭히며 그들의 적인 환관들은 막연한 공포에 떠는 사이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성격의 하진은 고심하며 피를 보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으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부메랑처럼 그의 목을 치는 칼날이 되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